사회교과서 6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니다. 삼권 분립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영이는 그와 관련한 왕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찾아봤습니다. 교과서 65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루이 14세가 왕이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나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려고 동원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왕의 결정을 말릴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처럼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과서 중앙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입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정부, 행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한다. 법원, 사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는 어떤 일을 하지요? 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대신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서 모든 권력이 있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란 일을 엉망으로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분립합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이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법에 따라 집행하고 법원은 법률을 적용해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요. 이를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살펴보며 삼권 분립의 사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찾아 빈칸에 끌어다 놓아보세요. 사례 가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가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정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에 포함이 되겠지요. 나의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땡땡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제청이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나의 사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에 들어가겠지요. 사례 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는 어느 사례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에 포함이 되겠지요. 네, 마지막 사례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에 들어가겠지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삼권 분립을 노래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셋이 일을 나누자. 국회 정부 법원 삼권 분립을 하자. 서로 힘을 견제하며 정치의 균형을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국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독해. 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지. 법원 누구 간섭 없이 법에 따라 재판해. 국회 정부 법원 셋이 삼권 분립하지. 노래로 삼권 분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국회와 정부, 법원이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삼권 분립 또는 권력 분립이라고 쓰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수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낱말을 끌어다 하나씩 넣어 봅시다. 국회, 국가가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한다. 법원,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정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가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와 정부, 법원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권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놓은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끌어다 넣어 보세요. 국회, 법원, 정부. 국민의 이것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기로 주어진 낱말은 자유, 독재, 억압, 권리.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자유와 권리이겠죠? 우리나라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